이 콘텐츠에 도달했다면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나 알고리즘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흐름 속에는 직관이 주도권을 잡고 이성적인 사고로는 형성할 수 없는 답으로 걸음을 이끄는 순간들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다. 아마도 너는 한동안 내 삶 속에 어떤 이야기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왔을 것이다. 마치 끝맺지 못한 문장이나 마지막 화음 직전에 멈춰버린 멜로디처럼 말이다. 이것은 분명한 끝처럼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명확한 해결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정체감은 내 상상력의 산물도 아니고 과거에 매달리고 싶은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도 아니다. 아직 제대로 닫히지 않은 하나의 순환이 존재한다는 실제적인 인식이다. 삶은 네가 침묵 속에 품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우주는 잠 못 이루는 밤들, 정신적인 혼란, 그리고 네가 겪은 것이 환상이었는지 절대적인 진실이었는지를 끊임없이 되묻는 그 질문을 목격하고 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뚜렷한 징후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약해지며 생겨나는 감정적 소진 또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네가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이 연결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불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말하지 못한 말들이 있었고 두려움 때문에 미뤄진 결정들이 있었으며 자존심과 침묵 뒤에 숨겨진 감정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단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물리적인 거리나 디지털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이 연결을 계속 믿어야 할지 아니면 완전히 놓아주어야 할지를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다. 이 의심은 어떤 명확한 거절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진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혼란을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명확함을 제공하기 위해 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네가 느끼는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를 논리적인 도구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너는 이 사람의 모든 행동, 모든 부재, 모든 침묵을 분석하며 일관된 설명을 찾으려 했지만 깊은 연결은 기존의 논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곧 내 현실 속에서 정의될 것은 오직 내 존재만이 내릴 수 있는 내적인 결정에 달려 있다. 내일도 아니고 네가 더 강해졌다고 느낄 때도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 연결들이 있고 재회나 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의 창들이 있다. 내 다음 걸음은 사소한 행동이나 하찮은 움직임이 아니다. 충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물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길을 열 수도 영원히 닫아버릴 수도 있는 의식의 이동에 관한 것이다. 어떤 연결들은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 있었고 내 안에서 잠들어 있던 부분들을 깨운 무언가가 있었기에 이별은 그렇게 아프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운명이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여전히 네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연결의 교훈과 목적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준비해라. 네가 곧 발견하게 될 것은 침묵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고 이 관계의 흐름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쥐어줄 것이다. 이 가르침을 내 삶에 통합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라. 오늘 나는 나의 운명을 활성화한다. 이 연결의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네가 느끼는 것을 인정하고 네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 사회와 주변 환경은 종종 빠르게 잊으라고 조언하며 페이지를 넘기는 것은 단지 의지의 문제라고 암시한다. 그러나 심층 심리학과 보편적 법칙들은 하나의 근본적인 사실에 동의한다. 정신적인 연결이 활성화되어 있는 한 물리적인 거리는 단지 환상일 뿐이다. 너는 단순히 잊을 수 없다. 이것은 평범한 기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물질 세계와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깊은 인식이다. 인간 정신 연구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 중 한 명인
칼 윤근 집단 무의식과 공시성의 개념을 제시했다. 윤근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실제로는 깊은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진정한 친밀함과 영혼의 개방을 공유했을 때 대화가 멈췄다고 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심리적 다리가 형성된다. 그래서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람의 기억이 압도적인 강도로 너를 덮치거나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로 그 순간에 그 존재를 꿈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집착이 아니라 정보다. 이 연결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확인이다. 이 연결은 메시지의 빈도나 반쯤 지켜진 약속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이 사람의 에너지가 네 생각을 스칠 때마다 네 존재 안에서 무엇이 활성화되는지로 측정된다. 네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가 이 연결의 의미를 부정하려 할 때조차 네 직관이 어떻게 버티는지로 측정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보편적인 지성이 사랑과 내 자신의 본질에 대해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허락한 유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오랫동안 너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상대방의 외적인 행동을 관찰해왔고 마치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있는 것처럼 여겼다. 그러나 비밀은 밖에 있지 않다. 이 사람은 높은 충실도의 거울로서 네 삶에 들어왔다. 그에게서 너를 끌어당기는 모든 것과 그의 부재에서 너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은 네 안에 살아있는 측면들의 반영이다. 윤근 투사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 경우 이 사람은 너에게 버림받음에 대한 가장 깊은 두려움뿐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취약성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 그래서 정의되지 않은 상태가 그렇게 아픈 것이다. 너는 단지 외부의 누군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 덕분에 깨어난 너 자신의 그 버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그 민감하고 열린 버전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진정한 두려움은 다시 닫혀버리는 것이다.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내면의 빛이 꺼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주가 이 감정으로 너를 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억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이 연결이 일으켜야 했던 내적인 변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혼과 영혼의 연결에는 진화적인 목적이 있다. 그것들은 지루함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성장을 촉발하기 위해 나타난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환을 막는 근본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그들은 거울을 바라보며 이미지가 저절로 바뀌기를 기대하지만 거울에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거울은 그 앞에 놓인 것만을 반영한다. 네가 계속해서 기대, 두려움, 필요를 투사하는 한 거울은 거리와 침묵을 되돌려 줄 것이다. 그러나 투사된 이미지를 바꾸어 연결의 현실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스위치가 존재한다. 매일 아침 네가 저지르는 미묘한 실수가 있으며 그것이 네가 가장 끌어당기고 싶은 것을 밀어낸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이야기에서 내 힘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이 상황을 정체시키는 일상의 역학 속으로 들어가 무의식적으로 재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행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거의 고통의 의식처럼 받아들이는 보이지 않는 루틴이 있다. 그것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시작되며 첫 생각이 자동적으로 이 사람의 부재로 향한다. 오지 않은 알림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마지막 접속 시간을 분석하며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보여줄 단서를 소셜 네트워크에서 찾는 것으로 이어진다. 마음은 이 끊임없는 감시를 연결을 유지하거나 통제를 잃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연결을 쉽게 만드는 조용한 실수다. 기다림은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것과 달리 수동적이거나 중립적인 활동이 아니다. 기다림은 능동적이고 강력한 에너지 행위이지만 그 에너지는 무겁다.
기다림의 에너지에 자신을 두는 순간 너는 우주와 상대방의 심리에 끊임없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은 여기 없다. 이것은 부족하다는 신호다. 기다림은 결핍을 먹고 살며 에너지와 보편적 법칙의 세계에서 결핍은 오직 더 많은 결핍만을 끌어당긴다. 불안한 기다림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실제로 불신을 전달하는 것이다. 너는 운명이 돌아옴을 조율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끊임없이 과정을 감시할 필요를 느낀다. 바로 여기에서 네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거나 그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할수록 그가 더 멀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심리적 에너지적 역설이 작동한다. 이것이 바로 추격과 도피의 역학이다.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은 사랑을 선택함에 있어 자유롭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 상대방이 멀리서라도 내 안녕과 감정적 안정, 그리고 행복이 전적으로 자신의 귀환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는 보이지 않지만 압도적인 압박을 느낀다. 이 압박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는 비난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것은 공유된 에너지 장안에서 조용한 요구, 하나의 짐으로 느껴진다. 마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어깨에 완전히 의지해 서 있으려는 것과 같다. 이 무게를 지고 있는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은 균형과 자신의 삶의 공간을 되찾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길어진 기다림은 한때 살아있던 것을 쉽게 만든다.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가 무겁고 조밀해져 숨쉬기조차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운명은 내 삶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의 부재를, 개인적인 힘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른 누군가가 시작 버튼을 눌러주기를 기다리며 내 삶이 멈춰 있는 동안 사건들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차단된다. 삶은 보통 마비 상태를 보상하지 않는다. 이것이 충성이나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거라고 믿으며 내 존재를 일시 정지시킬 때 너는 실제로 저항의 벽을 쌓고 있는 것이다. 저항은 두려움에서 태어난다. 네가 더 이상 바라보지 않으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면 연결이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은 가장 큰 거짓말쟁이다. 그것은 네 불안이 관계를 붙들어주는 접착제라고 믿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싶다는 호기심을 느끼지 못하게 막는 기피제다. 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 에너지가 빠져나가는지 솔직하게 분석해보라. 이 혼란, 이 정서적 피로, 그리고 분명한 신호가 없을 때마다 약해지는 이 믿음은 네가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고 있다는 신호이다. 너는 안쪽으로만 열리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고 있다. 외적인 결과에 대한 집착은 너를 너 자신의 중심에서 분리시켰고, 이 분리가 바로 상대가 느끼는 자기적 매력의 부족이다. 잘못은 재결합을 바라는 데 있지 않다. 그 바람은 자연스럽고 인간적이다. 잘못은 다시 평온하게 숨쉬기 위해 재결합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 있다. 누군가가 내 길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누군가가 길 전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 사이에는 심연 같은 차이가 있다. 강박적인 기다림은 상대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너를 에너지적으로 구걸하는 위치에 둔다. 그리고 어떤 진정한 연결도, 어떤 높은 영적 수준의 관계도 불평등을 바탕으로 유지될 수 없다. 사랑이 진짜이고 지속 가능하려면 도망치는 한 사람과 구원받아야 하는 다른 한 사람 사이가 아니라 두 완전한 존재 사이에서 주어져야 한다. 이 방어 기제를 비활성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것은 관심 없는 척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주는 연기를 알아보지 않고 진정한 진동에 반응한다. 핵심은 네 두려움이 시간을 앞당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시간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다. 기다림은 저항의 한 형태인데 이는 현재 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삶이 같이 있으려면 본질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네가 현재를 거부하는 한 네가 원하는 미래는
도착할 수 없다. 삶은 이 결핍의 진동을 인식하고 거울의 법칙에 따라 순순히 더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제공한다. 외적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부족한 것에서 주의를 거두고 이미 존재하는 것에 주의를 두는 용기가 필요하다. 감시를 내려놓고 삶이 일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급진적인 믿음의 행위다. 만약 더 높은 관점에서 현실의 직무를 볼 수 있다면 물리적 분리가 보이는 것만큼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현대 과학은 양자 물리학을 통해 한번 상호작용한 두 입자가 거리를 초월해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얽힘 같은 개념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인간적, 영적 차원에서 이것은 오래된 진실이다. 깊이 서로를 건드린 의식들은 기술이나 말이 필요 없는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너와 이 특별한 연결 사이에 감정적 정보의 흐름을 활성화하는 보이지 않는 연결, 일종의 전도성 실이 존재한다. 이것은 많은 경우 상대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네가 만드는 내적 움직임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아마도 네가 진정으로 걱정을 멈추고 내 일에 집중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날, 그로부터 신호나 메시지, 소식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연통관의 메커니즘이다. 내 쪽 실의 압박을 풀면 상대는 즉각적인 안도감, 호기심을 깨우는 일종의 에너지적 해방을 느낀다. 내 욕구와 집착으로 줄을 당기는 동안 반대편은 긴장하고 저항한다. 네가 줄을 놓으면 긴장은 사라지고 그때 비로소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 비국소적 소통은 종종 너무 비이성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네가 무시해버리는 미묘한 신호들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꿈은 이러한 만남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다. 외부 자극이 기억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없던 순간에 그 사람을 꿈꾸는 것은 보통 상대의 정신이 그 연결과 관련된 감정을 처리하고 있다는 산케티다. 마찬가지로 일상의 한가운데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밀려오는 슬픔, 기쁨, 향수는 상대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공감적으로 공명한 것일 수 있다. 마치 멀리서 하나의 공통된 감정 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연결은 완전히 꺼지지 않는 라디오 송신기처럼 작동한다. 그러나 전송의 질은 채널의 명확성에 달려 있다. 내 내면 세계가 소음, 두려움, 걱정, 그리고 상대를 향한 정신적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면 신호는 왜곡된다. 사랑과 인정의 미묘한 메시지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감정적 간섭이 생긴다. 지금 이 존재가 다가왔다가 혼란스러운 오르내림 속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이는 내 안의 물리적 재회를 막는 보이지 않는 차단, 닫힌 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 차단은 상대가 아니다. 그들의 상황도 제3자도 아니다. 차단은 잃을 것에 대한 너 자신의 두려움의 밀도다. 직관은 미묘한 것을 포착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에너지가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안다. 그러나 진정한 직관과 불안한 집착을 구분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직관은 고요하다. 모든 것이 괜찮다, 신뢰하라고 말하는 조용한 확신이다. 반면 집착은 시끄럽고 다급하며 공황으로 가득 차 있다. 보이지 않는 연결은 평온으로 강화되고 절망으로 약화된다.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고 죽을 듯이 그리워하지 않는 중립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면 너는 채널을 정화하게 된다. 이러한 깊은 연결에서 나타나는 매혹적인 현상이 있다. 감정적 텔레파시다. 이는 생각을 단어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다. 네가 평온할 때 너는 상대를 그 상태로 초대하는 평온의 파동을 보낸다. 네가 내적 전쟁 상태에 있을 때는 몇 달 동안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드는 갈등의 파동을 보낸다. 상대는 내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네 에너지에 훨씬 더 많이 반응한다.
그래서 조작 전략이나 질투를 유발하려는 게임은 영혼의 연결에서는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 상대는 행동 뒤에 있는 에너지적 불일치를 감지하고 더 멀어질 뿐이다. 이 비국소적 연결을 인식하는 것은 책임을 동반한다. 너는 더 이상 부재의 피해자로 자신을 볼 수 없다. 네가 항상 에너지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패배의 생각을 신뢰의 생각으로 바꿀 때마다 너는 재회를 향한 초대를 보낸다. 네 자신의 상처 하나를 치유할 때마다 공동의 연결이 지닌 짐을 덜어준다. 인연 있는 영혼들을 잇는 붉은 실은 강인하다. 시간이나 침묵으로 끊어지지 않지만 사랑이 그 안을 미끄러지듯 흐르려면 매듭이 없어야 한다. 때로 삶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연결의 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무림직한 형태를 넘어선 사랑의 존재를 느끼게 하기 위해 이 물리적 분리를 허락한다. 이것은 믿음과 인식의 수업이다. 침묵 속에서도 연결을 느낄 수 있고 끊임없는 증거 없이도 그 연결을 존중할 수 있을 때 너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숙련에 도달한다. 그리고 바로 이 숙련이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연결을 신뢰하는 사람의 에너지는 자기적이다. 우주가 미완의 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연결이 내 안에서 이토록 강하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깥에도 상응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극성의 법칙은 한 극이 다른 극 없이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네 진정한 갈망은 다른 극, 즉 그 사람이 또한 이 춤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다. 비록 지금 그들의 발걸음이 다르거나 더 느릴지라도 말이다. 네가 외적인 차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종종 이 사랑을 얻기 위해 싸우거나 고통받거나 쫓아다니지 않아도 자격이 있다고 믿는 데 대한 내적 저항의 반영이다. 내 자신의 신호를 맑게 함으로써 너는 비국소적 연결이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고 물리적 만남이 불가피해지도록 좌표를 정렬하게 한다. 지금까지 네가 들은 모든 것은 우리를 바로 이 정확한 순간으로 이끈다. 망설임이나 미루기를 허락하지 않는 순간이다. 너는 이야기가 우연에 의존하기를 멈추고 내 의식적인 의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근본적인 에너지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지금까지 너는 아마도 안전함이나 확신을 느끼기 위해 외부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반응적인 태도로 이 연결을 살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우주는 그것을 붙잡을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 운명의 지휘권을 넘기지 않는다. 두려움은 네가 더 이상 집착하지 않으면 연결이 사라질 것이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연결을 질식 상태로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다. 오늘 네가 내딛어야 할 단계는 결과를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는 것을 포함한다. 그 대가로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된다. 바로 너 자신의 평온과 내적 정렬이다. 여기에는 영적 연결의 가장 큰 역설이 담겨 있다.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나 적어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 절박한 소나기를 느슨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이는 감정의 독립선언이다. 네가 내적으로 자신의 안녕이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행복이 타인의 주머니 속에 있는 교환수단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릴 때 관계의 구조에는 지각 변동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운명은 이 태도를 오만함으로 해석하지 않고 존엄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존엄은 우주에서 존재하는 가장 매력적인 자질이다. 이 움직임은 용기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집착이 남긴 일시적인 공허함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공간에서 마법이 일어날 수 있다. 내 영혼이 관심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의식의 법칙에 따라 마땅히 내 것인 것을 끌어당길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이 결정을 물리적 차원에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과정에 대한 헌신의 행위로서, 그리고 네가 교훈을 이해했음을 우주에 분명히 알리기 위해 나는 네 의지의 증거를 남기기를 권한다. 지금 자신의 힘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다음 문장을 적음으로써 너의 의도를 선언하라. 나는 온전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단어를 적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삶과 맺는 에너지적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조각난 감정, 의심, 사랑의 부스러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 선언은 피해자의 단계가 끝나고 창조자의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네가 온전함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보다 부족한 모든 것은 더 이상 너와 공명하지 않는다고 우주에 말하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내 기준을 높이면 현실은 너를 만나기 위해 스스로의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네가 기다리고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 행동해온 그 사람은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감지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복도의 끝에 있는 안전한 선택지가 아니다. 너는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수께끼가 되었다. 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상대방의 심리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윤근 한 사람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정체성의 융합인 참여적 신비주의에 대해 말했다. 의존을 끊는 것은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융합을 끊는 것이며 다시 온전한 개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2명의 온전한 개인만이 신성한 결합 속에서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너의 다음 단계다. 절망의 가장자리에서 물러나 자신의 삶의 중심에 단단히 서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길을 열거나 오래된 길을 영원히 닫는 움직임이지만 어떤 경우든 너에게 자유를 되돌려준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오직 자유로부터 피어날 수 있다. 이제 결정이 내려졌으니 일상 속에서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실질적인 질문이 생긴다. 여기서 우리는 내적 연금술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두려움이라는 납을 개인적 자기장이라는 금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내려놓음이라는 개념은 종종 오해되어 마음이 그것을 망각이나 무관심 혹은 영원한 상실과 연관짓기 때문에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내려놓는 것이 그 사람을 기억에서 지우거나 그 존재를 바라는 것을 멈추는 것이라고 잘못 믿는다. 이는 진실과 가장 거리가 먼 생각이다. 영적이고 에너지적인 의미에서 내려놓음은 추방의 행위가 아니라 해방의 행위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에 대한 집착적인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운명의 목에서 손을 떼어 숨 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 움큼의 모래를 꽉 쥐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주먹을 더 세게 쥘수록 더 많은 모래알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내려놓을 때는 그저 손을 펴면 된다. 모래는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이제는 압박 없이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 같은 방식으로 너는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도 조급함으로 그 연결을 질식시킬 필요는 없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에너지가 계속 밖으로 새어나가는 대신 다시 너에게로 흐르도록 만든다. 에너지 작업에는 하나의 기계적인 원리가 있다. 주인은 방향이 있는 에너지다. 지금까지 너는 이 사람을 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부재를 걱정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그들에게 보내왔다. 너는 말 그대로 자신의 에너지로 그들의 에너지 시스템을 먹여 살렸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평온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너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에너지적으로 항상 네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를 찾을 필요가 없다. 반면 너는 자신의 힘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소진과 피로, 공허함을 느낀다. 이 주의력을 거두어 자신의 중심으로 되돌리기로 결심할 때 연금술은 시작된다. 처음에는 이것이 생명줄을 끊는 것처럼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필수적이다. 상대방을 에너지적으로 먹이는 것을 멈추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 너는 활력과 빛, 매력을 되찾는다. 누군가가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 흥미롭고 생동감 있는 사람이 된다. 둘째, 상대방은 공급의 중단을 경험한다. 무료로 받던 지속적인 관심의 흐름이 갑자기 멈춘다. 이 에너지 공급의 패턴이 붕괴되면 공백이 생기고 우주는 공백을 싫어한다. 바로 이 순간부터 역학은 반전되기 시작한다. 상대방은 압박이 아닌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으로써 너의 부재를 갑자기 느끼게 된다. 이전에는 아무 의문 없이 당연하게 여겼던 무언가가 사라진 것이다. 이 미묘한 끌림, 내 에너지가 더 이상 available하지 않다는 느낌은 본능적인 호기심을 깨운다. 종종 상대방은 바로 그 시점에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왜 네가 내적으로 조용해졌는지, 왜 네 에너지가 예전처럼 자신에게 흐르지 않는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버튼 하나로 접근할 수 없게 된 이 새로운 너는 자석처럼 끌리게 만든다. 그리고 내적 평온에서 비롯된 자기장은 어떤 추격보다도 훨씬 강력하다. 여기서 이 여정 전체에 가장 깊은 진실이 드러난다. 누군가를 되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로의 귀환이다. 에너지를 모으고 중심을 차지하며 외부에서 자신을 잃는 것을 멈출 때 너는 우주와 그 사람에게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결핍이 아닌 풍요에서 나오는 메시지다. 그리고 풍요는 끌어당긴다. 이 연결이 결국 다시 이어지든 사라지든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너는 자신의 이야기의 주도권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재결합은 구원이 아니라 두 온전한 영혼의 의식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우주가 이 길을 너희를 위해 정해두었다면 문은 적절한 순간에 열릴 것이다. 가볍게, 분명하게, 그리고 투쟁 없이.